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631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래. 그럼 뭐야? 알파와 베타의 합이지 뭐. 뭐예요?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B죠. 근데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또 이거래. 그러면 또 두 번째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관계를 써보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이죠. 뭐예요? 2A.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그게 뭐예요? 3B. 식 4개, 문자 4개. 연립하면 무조건 답은 나온다. 연립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 거지.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곱셈의식은 변형 나와야 된다, 그지?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을 해주면은 2알파 베타 나야 되는데 알파 베타 하나밖에 없네. 알파 베타를 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식 빌려오면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예요. 근데 그게 2에랑 똑같답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아버렸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 맞죠? 거기다가 알파 베타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뭐예요? a제곱에 마이너스 2b에다가 b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 3b가 된다. 그러면 bb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은 3이 되겠네. 누가? a제곱 마이너스 2b가. 맞죠? 근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약분해버리면 안 되지. 항상 조건을 확인해야지. 지금 약분을 했다는 얘기는 양면을 b로 나눴다는 얘기잖아. 양면을 b로 나눈다는 얘기가 b가 뭐라는 얘기야? 0은 아니에요 라는 얘기지. 그쵸? 뭔 소리야? 0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0일 때는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줘야지. 두 번째 식이 원했던, 네 번째 식이 원했던 거는 b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a제곱 마이너스 3b가 2b가 3일 수도 있어. 물론 b가 0이 아닐 때. 알았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랑 얘를 연립을 하고 두 번째 얘랑 얘를 연립해야지.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는 뭐가 나와? 얘랑 다시 한번 연립. 너무 연립 방정식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얘 연립해주면은 b가 0이니까 a로서 가능한 것은 0이거나 아니면 2거나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0이 아니야. 그럼 둘이 연립을 해보자. 어떻게 연립하는 게 가장 베스트냐? 2배 해가지고 빼는 게 제일 낫겠다, 그렇지? 그럼 2배에서 요 한 번 더 쓸까? 얘를 2배 해가지고 빼게 되면은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2배 해서 그러면은 a제곱에 이건 사라지고 2배 했고 빼니까 4a-3이 되겠네. 그럼 넘어가주면 아이고 길다. 1, 3 나오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b가 0이 아니라면은 a가 1이거나 3입니다. 그럼 집어 넣어주면은 1이라고 치고 넣어주면은 뭐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니? 여기 넣어도 마이너스 1 나오지. 두 번째 a가 3이라면 여기 넣어주면 뭐 나오냐? 이게 9, 6, 3이네? b도 3이네? 즉 a가 1일 때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a가 3일 때 b가 3이거나 또는 a가 0일 때 b가 0이거나 또는 a가 2일 때 b가 0이거나 뭐 문제에서 자연수다, 양수다, 뭐 정수다 이런 말 없죠? 그냥 실수 a, b죠. 요거 찾아주시면 끝. 됐음? 예, 여기까지. 몇 개야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 답 네 개냐? 답지 좀 확인, 내가 펴놔야겠다. 631, 일단 너희는 써. 631번. 세 개인데? 뭐가 잘못된 거야? 뭔가 무용론이 또 생기나 보다. 그러네. 두 실근이라고 했네. 허근인 거 제외해야 되겠네. 다시 돌아가줘야겠다, 그렇지? 요 중에서 어쨌든 허근 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A, B 집어 넣어가지고 판별식을 써주세요. 알았죠? 아니면 처음에 찾아놓고 시작했어도 되겠다,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 또는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3B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냥 결론은 a제곱이 4b보다 또는 3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지? 어쨌든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뭐가 안 되는 거니? 1-1이 안 되나? 아닌데? 3, 3이 안 되는구나. 나머지는 다 돼요. 얘가 빠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새쌍 다 갈까? 자, 636번은 우리 최근에 그나마 한 번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수근 2차 방정식에 정수근이란 말을 했었을 거야. 요 정수근 파트는 사실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하고 나서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또는 연립 방정식 거기를 하고 나서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2차 방정식 쪽에서 있다고 이제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정수근 문제는 거의 일단 시작은 무조건 뭐 해줘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잠깐 해놓죠. 물론 알파, 베타는 자연수, 정수의 한 종류.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됐어요? 두 개, 아니 세 개. 아니 식은 두 개지. 문자가 몇 개 됐어요? 세 개죠. 식보다 문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상황, 식이 하나 더 부족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될 거다. 하나는 부정방정식, 하나는 비율.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면 A, K면 K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수꼴로 항상 물어봐가지고 그 K나 A가 약분돼서 사라지도록 해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요 근각계수의 관계 내가 정수근 문제는 근각계수 관계 써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뭐 부정방정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연립방정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부정방정식은 식은 딱 하나, 문자는 두 개. 근데 지금은 식이 두 개, 문자가 세 개. 그 문자 하나를 없앰으로써 식을 하나만 딱 만들어주면 돼. 그때 제일 없애기 쉬운 게 뭐다? A. 그래서 위에 걸 두 배 해서 빼버리는 거지. 아래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냥 뺐으니까 사라지고 우변에 마이너스 2만 남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부정방정식 이거는 단계가 아니지. 부정방정식에서 어떤 조건, 정수 조건 문제라고 해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면 반드시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되는 꼴로 변형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어? 알파 마이너스랑 베타 마이너스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근데 좌변에 상수 4가 없었으니까 우변에도 같이 양변에다 4를 더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고 알파와 베타가 처음에 정수라고 잡았잖아. 자연수지 정석에는. 자연수로 하고 잡았잖아. 정수든 자연수든 똑같이 어쨌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 그래서 그 정수들끼리 곱해서 일하는 정수가 만들어지려면 둘 다 약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쌍은 지금 요것만 딱 보면은 뭐야? 1, 2, 2, 1, 마 1, 마 2, 마 2, 마 1. 딱 네 쌍. 뭐 그래서 보통 2, 3, 4, 6 정도 좀 많이 줍니다. 5도 많이 주겠다. 오케이? 몇 쌍 안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알파 베타를 다 찾아봐. 걔 중에는 베타가 0이거나 알파가 0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의 범위는 벗어난 게 있죠. 그래서 요게 답이겠네. 알파가 3, 베타가 4 또는 알파가 4, 베타가 3. 어쨌든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다? A니까 답은 똑같겠죠? 곱은 똑같겠죠? 합도 똑같고요. 그래서 A는 2분의 7 나오겠네? 아닌데? 아 10이지. A 6 나오겠네? 끝. 그래서 뭐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이 부정방정식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분류를 할 때 원래는 이제 그 뭐야 연립 방정식으로 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요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서 여기다가 분류를 해놨었을 거야. 알았죠? 이후 과정은 부정방정식. 근데 이 정도 인수분해는 사실 중학생들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왠지 낼 수는 있을 것 같아. 안 배웠지만.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꼭 봐두세요. 부정방정식은. 자, 어쨌든 653번 가봅시다. 커팅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 높이가 10, 원기둥 모양의 지어도 되는 거죠? 통조림이 있습니다. 통조림을
뭐 가로 세로 높이 얼마짜리. 높이는 사실 의미 없죠.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담고 남는 공간에 높이가 10짜리 원기둥 모양의 통지를 하나 더 담을래. 그러니까 이제 아래 위쪽으로는 쌓을 수 없어 라는 말을 한 거고,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상자가 어떻게 생겨 있음? 이렇게 생겨 있음. 세로 16, 가로 22. 거기다가 원기둥 얼마짜리야? 지름이 16짜리를 껴 넣으면은 딱 한쪽 편에 맞물려서 맞닿게 면들이 이렇게 집어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이제 공간이 남는다, 그쵸? 전체 길이가 아까 22. 얘가 지금 그림이 되게 이상해졌는데 16만큼 넣었으니까. 맞죠? 거기다가 통조림을 넣고 싶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넣어보지. 그럼 멍청이 같이 이렇게 넣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한쪽에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꽉 끼게. 그렇게 넣어주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러면은 뭐 했어? 두 원이 접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원이 아니다. 두 원이 접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이제? 원과 원이 접하면은 항상 긋는 모조사.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주세요. 끝났죠? 요거 반지름 R이라고 했죠. 얘는 8이죠? 자, 얘의 길이 얼마예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일 거 아니야. 됐지? 그럼 끝. 그러면 어떤 삼각형? 이씨.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보자. 요 길이가 여기 길이랑 동일하겠죠? R입니다. 이건 8입니다. 얘는 뭐예요? 8에서 R 뺀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쓸 수 있을 거야. 그 길이가 얘랑 같고 R 더하고 8 더하면 이 뭐라 쓴 거야? 22가 되도록 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거다? 아마 제곱하면 2차 방정식 만들어질 겁니다. 한 번 더 써볼까? 그래서 어쨌든 8에다가 더하기 예 길이니까 루트 안에 이거 제곱 빼서 이거 제곱 빼면 되죠. R 플러스 8의 제곱에서 8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뺍시다. 빼자고요. 그리고 R 더하면은 그게 얼마다? 22. 됐죠? 8 플러스 루트 뭐야? R제곱 사라지고 8제곱 사라지니까 16R 16R 32R 더하기 R 둘. 그러면 루트 32R만 남겨놓고 나머지 일단 넘어가자. 그럼 뭐야? 14 마이너스 R 양변 제곱해주면 32R 196 마이너스 28R 플러스 R 제곱 넘어오면 2차 방정식 끝. 맞게 했나 모르겠다. 끝 정리. 방정식은 안 푼다. 어차피 근해 공식 쓰는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도 아닌 것 같고. 답 혹시 4, 5번 아니지? 1, 2, 3번 쪽이지? 아마 근해 공식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8 갑시다.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주절주절 막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는 눈치 싸움인 것 같아. 잘 봐. 일단 x3승 마이너스 8 마이너스 fx라는 식 자체가 x-2 곱하기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된다니까. 이 두 식은 똑같잖아. 근데 얘가 x-1을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x-2가 묶였다는 얘기 아니냐? 우변도 x-2가 있으면. 그거를 빨리 본 사람들은 fx는 무조건 x-1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중근을까지니까 제곱식이야. 오케이? 끝.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 주세요가 아닐까?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없지. K. 최고차의 개수 때문에 뭔가 좀 A가 달라지나 봐. 여기까지는 난 와야 될 것 같아. 그걸 원하는 문제 같아. x-2를 가지고 있다. 근데 중근이다. x-2의 제곱식이다. 알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n소분해를 진짜 해보자. x-1 인수로 가졌다. 그럼 얘는 뭐 들어가 있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얘는 뭐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근데 얘가 제곱꼴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넣어주면 되겠지. 판별식 0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뭐 판별식 는 0이다 하면 k에 대한 2차식 나오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면서 k의 합을 구하시오. 아, k의 합이 아니지. a의 합을 구하시오구나. 아니야? 아무튼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k가 결정되고 a들도 뭔가 값이 2개, 뭐 3개 나오지 않을까? 알았죠? 끝. 일단 첫 번째 방정식 허근 가지래. 범위가 나오나 보다, 그지? 4분의 D 먼저 쓰고 갑시다. 얼마야? 36 마이너스 2mn. 음수. 그래서 mn은 18보다 커야 돼요. 곱하면. 그런 mn의 개수를 찾아보래. 허근을 갖는다. 맞지? 18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18보다 커야 된다고? 주삼이 눈이. 자, 가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야? 요 녀석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얘들아. 1 i분의 1 플러스 i. 이거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 찬주씨? 그렇지. 그래서 그 녀석을 M승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I M승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원아, 이거 기억나? 요 보자마자 내가 이거 기억하면 좋은데 라고 했던 거. 이게 뭐지? 오메가. 그래서 얘를 잠깐 G라고 잡아주면 뭐 오메가를 잡아도 좋고 2G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양면을 제곱을 해주면 4G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1는 마이너스 3 넣어보면 개수가 4, 4, 4. 그래서 약분해주면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1는 0. 그럼 여기다가 몇 배? G 플러스 1대. 그러면은 뭐다? G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 그럼 얘를 막 1승, 2승, 3승, 4승 중에서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오는 그 2승, 4승 말고 i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얘랑 같아질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일 때 같아질 거고 그럼 얘도 1과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순서성들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쵸? 끝. 그러면 요 녀석은 몇 승? n승? n승 하래. n승 하라 그랬어. 그러면 원래 이제 주상위가 아니라 사실 뭐 좀 뭐 100 이하, 50 이하 이렇게 가게 됐다면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뭐 3의 배수, 6의 배수 해야겠다. 6의 배수 꼴일 때 n이 또는 6의 배수 플러스 3 꼴일 때 결과가 뭐 나오냐? 1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n들을 좀 크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사위밖에 안 되잖아. 1, 2, 3, 4, 5, 6밖에 없잖아.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정하자. 다 지워버렸네. n이 뭐일 때랑 3일 때랑 n이 뭐일 때로 6일 때로 나누자. 아까 요걸 G라고 했지. G의 3승이 몇이었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얘는요? 1 나오겠죠. 그 녀석을 제곱한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얘가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도록 하는 순서상들만 찾아가면 되겠네. 가자. M이 뭐야? 2일 때랑 6일 때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M이 4일 때는 1 나오겠다. 그쵸? 끝. 그러면은 뭐가 줄 수 있어? 18보다 커야 되는데 18보다 큰 게 없네. 그죠?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만 나오겠네. 너무 줄였다. 24 딱 한 상밖에 없다. 그죠? 답은 1번이겠다. 굳이 가 없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한 쌍, 두 쌍, 세 쌍 다 나오게.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 됐죠? 6, 7, 4 가보자. 아따 글씨 조금 해라. 6, 7, 4. 또 정수근인가 봐. 자, 가보자. 정수근? 아, 근데 이건 정수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정수근은 아니고, 이거는 약간 노가다성 느낌인데? 자, 일단 가보자.
처음에 x제곱 마이너스 몇 x 플러스 몇는 0꼴에다가 집어넣었대. 누구를? 1, 2, 3, 4, 5, 6. 저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수니까 예를 들어서 3과 3 똑같은 수 나와도 상관없다. 그쵸? 어쨌든 그때 1창에 A를 넣고 1창에 상수항에 B를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 정수근이 나왔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2, 1 넣거나 2, 3, 2 넣거나 하면은 찾을 수 있지. 몇 개 생각보다 몇 개 없거든. 그걸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찾아주고 그리고 그때 그 중에서 뭐를 만족하는? 바꿔서 넣어봤대. 그랬더니 뭐 나온대? 허근 나온대. 당연히 쓰란 얘기죠. 얘가 음수가 되는 쌍을 찾아주세요인 것 같아. 알았지?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이걸 계산을 할 때 이걸 미리 생각해서 제외할 거 제외하면서 구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일단 몇 개 안 되니까 다 찾은 다음에 요거를 확인해서 지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둘 다 나가면 난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나는 뭐 해보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얘가 1이 되도록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게 플러스다 보니까 없지 않을까? 그지? 다 달라. 6개 다 날라갔어. 36개 중에. 근데 얘가 2라면 뭐 하나 가능하냐? 1 하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가 3이라면 뭐 가능하냐? 1, 2, 2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4라면 3 가능하죠. 5라면 2, 3, 6 6이라면 없겠네? 됐지? 끝. 어떻게 바로바로 나온지 알겠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가 들어갔다 치면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 여기 들어올 거는 앞에 플러스니까 이거 자체를 결국 마이너스 몇과 마이너스 몇으로 쪼개서 곱해서 얘가 나오고 더해서 얘가 나온 걸 찾을 수밖에 없어서 2, 3하고 끝이거든. 오케이? 1살 수도 있겠다. 1사.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다. 4도 되고 6도 돼. 되네. 됐지? 그러면 이거 3도 되고 4도 되네. 이씨. 많잖아? 됐죠? 그래서 얘는 결국 마1 마1 곱한 거 1. 얘는 마1 마3 마3 마1. 미쳤나봐. 마1 마2 마2 마1 똑같잖아.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딱 두 쌍.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두 쌍. 알았죠? 그럼 얘는 방법이 없잖아. 아무리 작게 해도 마3 마3 9가 필요하거든 항상. 5 되냐? 이거? 뭐가 돼? 5? 2로 되네. 하나 되네요. 그렇대요. 그러면 몇 쌍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쌍. 찾았다, 그치? 그 중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가 음수인 거 다 찾아주세요. 다 제거해주세요. 오케이? 끝. 4a가 b제곱보다 큰 거 찾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뭐야? 4a가 b제곱보다 큰 거. 아니고. 4a b제곱보다 큰 거. 이거 제외해야 되네. 됐고. 빼고. 큰 거 찾는 거니까 이건 괜찮고. 빼고. 끝. 그럼 몇 개야? 하나. 잠깐만. 허수가 되는 거 찾는 거잖아. 이게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아씨, 반대로 했다. 미안해요. X 친 것만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하나, 이건 아니야. 둘, 셋, 끝. 답은 2번. 됐나요? 예. 또 있냐? 네, 4개입니다. 여기까지. 아이씨, 아까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헷갈렸어, 지금. 됐죠? 예. 끝.
이래서 내가 답까지 잘 안 구하는데. 676 갑시다. 요 문제는 대표적인 근의 분리. 우리 지난 시간에 근의 분리 간단히 얘기했나? 근의 분리 얘기 안 했나?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좀 이따가. 요거는 근의 분리. 에서 약간 응용형. 그래서 근의 분리 지금 먼저 설명하고 문제 풀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사실 너희들이 요거 하고 정하시면 되겠다.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이랑 근의 분리라는 유형은 좀 잘 드러나야지. 사실은 요 두 내용을 지금 단원에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통 지금 설명을 잘 안 하셔요. 그럼 언제 하시냐? 여러 가지 부등식이 끝나고 나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유형을 푸는 것 자체가 그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유형은 지금 풀 수 있어. 근데 마지막 연산, 답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으면 좀 더 문제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마지막 답을 구하는 거 말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이 맞아. 그래서 지금 내시는 학교생들도 되게 많아요. 얘는 어느 수준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라고 하는 유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겠지? 지금처럼. 그때 이 녀석의 두 근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부호를 알려줍니다. 두 근이 어떻다?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은 너희들은 실근의 부호다. 딱 세 글자 기억하자. 뭐로 풀면 된다? 합, 곱, 판. 그래서 너희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이거에 맞춰서 전부 다 셋 다 뭘 확인해 주면 된다고. 합, 곱, 판. 그러면 합을 본다는 얘기가 곱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거야 사실. 그래서 요 근각계수한 게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지. 적당하게 미수 있으면 뭐 마이너스 a분의 뭐 3c 뭐 3b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걸 썼을 때 어쨌든 양수 두 개 합했으니까 뭐다? 양수다,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합을 모르잖아. 그래서 안 봅니다. 하지만 곱은 음수란 걸 알아. 자,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보래요. 왜요? 당연히 실근이니까요가 문제가 아니라 실근이어야 하는데 판별식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합의 양수, 곱이 양수를 만족하지만 판별식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즉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예시로서 한 근이 1 플러스 i,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i면 더하면 이 양수고 곱하면 이 양수야. 그래서 허근이 나올 수가 있거든. 합, 양, 곱, 양만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허근인 것들은 제외. 그래서 판별식 문제 끊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얘도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이번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근.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결과 아는 사람들은 알죠? 판별식은 안 봅니다. 왜요? 얘를 보겠다는 얘기는 곱을 보겠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음수. 그래서 a 마이너스가 왜 붙어? a분의 c가 음수. 그래서 a와 c를 곱해도 음수란 얘기인데 판별식을 보겠다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ac가 어때? 음수 아니야. 여기서는 뭐 해야 돼? 이미 ac가 음수인데 이미 양수가 되어 있지 않아? 그쵸? 그리고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럼 이미 얘가 양수가 됐기 때문에 이미 양수 다 돼 있어. 그럼 실제로 우리가 0보다 큰 범위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좁은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만족하는 교집합 범위 또는 겹치는 범위 찾을 거라서 실제 범위는 결국 이게 나올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부가 설명하자면 합은 몰라서 안 봅니다. 알게 해주면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뭐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경우 봐야 되는데 판별식은 중복돼서 안 보는 거라서 볼 일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생각. 얘는 알게 해주면 본다.
까지. 그러면 실근의 부호 끝.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얘도 예시 문제로 먼저 가면서 가자. 방정식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크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두 근의가 아니라 두 근이 모두 다 뭐하다?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보여준다. 위치를 2보다 오른쪽으로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쌤들도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실근의 위치거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예시. 두 근이 모두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라던가 두 근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2가 있다던가 또는 뭐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뭐 2보다 크다라던가. 그럼 이 말은 조금만 고쳐보면 이거랑 약간 비슷하죠. 두 근의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지.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주는 문제들을 전부 다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근의 분리라고 하면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준다? 딱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애들이 근의 분리를 많이 틀려. 근의 분리는 뭐 한다? 일단 양 변에 있는 걸 각각 함수로 만든다. 뭐 y는 fx는 y는 뭐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지. 그걸 나는 함수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함수로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냥 fx, y 해가지고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면은 함수와 함수의 두 교점이 모두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세요. 뭐 왼쪽에 위치하세요. 사이에 존재하세요. 이런 식으로 교점에 대한 얘기로 명칭을 바꿔주는 거. 그걸 해석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 그래프 그려야지.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찾아주는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한판축이다. 근데 애들이 자꾸 근의 분리 어떻게 풀어야 돼? 한판축이요 이러고 있음. 함수도 아닌데 함수값을 보겠대. 함수로 만든다라는 말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다. 아셨음? 그러고 나서 확인 요소만 그냥 딱 한판축.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해석이 됐길래 근의 분리라고 한 거야? 2차 방정식일 때 여기서 살짝 응용하는 게 한 근만이 적어도 한 근 이러면서 한 근만이 요 사이가 뭔데? 0과 1 사이. 그래서 한 근이라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말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근의 분리.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돼? 함수에 대하여 fx라는 함수가 누가? x축이라는 함수가 만나는 교점 중에서 한 교점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 한판축 부재인데 함이 뭐야? 함수값을 보고. 그러니까 요거로 치면은 F0은 양수다, F1은 음수다, F0은 음수다, F1은 양수다. 이거. 그러면 뭐 판별식 그 다음에 축 해주면 돼. 여기까지 일단 됐어.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결국 부호가 반대란 얘기잖아. 그래서 F0과 F1을 곱해주면 뭐다? 음수다. 만 풀면 끝.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너네 한판축 보세요라고 했는데 일부 어떤 문제들은 판별식과 축은 안 보는, 즉 함수값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쟤야. 언제 판축 안 보는지 기억나냐? 언제 판축을 안 보냐면 함수를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 그래프에서 뭐가 보이면은 판축을 안 보게 되냐면 함수와 x축을 그려봤는데 만나는 점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뭐 여기서는 근이라고 하고 해석했을 때는 교점을 읽었겠지. 그때 여기 어딘가에 이 사이 어딘가에 k가 딱 찍혀 있는 경우 이게 보이면은 판축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요?
함수값을 읽을 때 뭐 이게 지금은 뭐 지금 저걸로 치면은 요걸로 치면은 0이겠지. 왼쪽으로 치면 1이고. 여기 만약 1이라 치자 그냥. F1은 음수입니다라고 읽을 거 아니야. 하면서. 판별식을 보는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요 뭐 예를 들어 2보다 크다. 요걸 보고 싶어. 함수값에서 F는 양수다라고 볼 거 아니야. 잠깐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 거야. 뭔데? 줄 거야. F가 양수입니다라고 찾을 거 아니야. 근데 F가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이 그림이 그려지니? 그건 아니잖아. F가 양수인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럼 첫 번째로 얘 제외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얘를 없애주는 거고. 두 번째 축을 보는 이유는 뭐야? 말 그대로 축이 이보다 오른쪽인지 이보다 왼쪽인지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근데 이게 딱 찍혀버렸다? 그 말은 이미 이참수의 최고 차이의 개수는 당연히 양수고 뭔가 K가 1이라고 쳤지 아까?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라고 했다는 말은 X축보다 분명히 내려갔다는 얘기잖아. 판별식 뭐하러 봐? 해봐야 함수값보다 좁은 범위가 안 나올 거야. 더 넓은 범위 나올 거야. 그래서 교집합은 어차피 얘로 좁혀질 거라서 안 봐요. 중복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축은 비교 대상이 K야. 근데 K가 내가 그림을 여기다 찍었지만 결국은 4입니다라고만 얘기할 거거든. 그럼 실제 K는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축이 1보다 왼쪽이야, 1보다 오른쪽이야? 모르거든. 그래서 안 봅니다. 몰라서 안 봐요. 그래서 두 교점 사이에 뭔가 찍혀있는 그림이 그려졌다면 판축은 보지 마세요. 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저것도 F0, F1이 음수다만 하면은 일단 함수값 자체를 두 가지로 해석한 것도 둘 다 한 방에 해석을 했고 두 교점 사이에 뭔가가 찍혀있죠. 그래서 판축은 안 봐도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알았음? 뭔 말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사람들 형광 얼마나 줄 서는데. 자, 어쨌든 간다. 이거 했잖아. 691번 갑시다. 뭐라고? 선생님의 수입 원 중에 민법이어 있대요. 그렇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때 두근의 B가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다. 자, 이 문제는 딱 두 번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뭐라고 풀까? 알파가 2K, 베타가 3K라고 풀어. 그래, K 있으면 안 되네. 3A라고 하자. 2A, 3A.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 써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5A죠. 그게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K. 부호 반대인 거 조심.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구하자. 뭐예요? 6A 제곱이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 A, K,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면 무조건 A도 나오고 K도 나온다. 알았음? 어떻게 대입할지가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자? 알파를 2A, 베타를 마이너스 3A라고 해서 풀자. 알았죠? 그때 뭐예요? 두분의 합,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안 쓴다.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K 나누기인 거 하나. 두 번째 6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이네. 마이너스 6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하나. 역시 연립하면 AK 연립하면 또 나올 겁니다. 알았죠? 끝. 계산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그 중에서 양수 K인 거 다 찾아주면 답. 알았지? 다음 693번. 그 다음에 요 693번에서 나오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원래는 연립방정식인데 지금 해도 상관없죠. 이것도 연립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이랑 같이 나온 녀석입니다. 정수근, 부정방정식, 공통근 요 세 개.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부등식이 여러 가지 부등식 맞나?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 끝나고 나서 좀 심화 유형이라고 하면서 세 개를 따로 설명해 주는데 그때 공통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부정방정식, 그 다음 정수근 이렇게 순서로 보통 설명하거든. 일단은 뭐 한다? 공통근을 주면은 그대로 문자 쓰면 되고 안 주면은 알파라고 둬요. 그리고 두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둘을 연립을 하는데 여기서는 연립은 거의 99%다 더하기 아니면 빼기야. 더했을 때 뭔가 식이 심플해지는 문제. 두 번째 뺐을 때 심플해지는 문제.
근데 가끔 가다가 적당한 실수배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함. 첫 번째 식은 2배, 뭐 세 번째 식은 3배, 두 번째 식은 3배. 그래서 뭐 빼기 뭐 이런 문제들도 가끔은 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공통을 뭐라고 잡아볼 거야? 알파라고 잡아볼 거야. 첫 번째는 알파 제곱에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빵. 두 번째 방정식에 넣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 자, 시연아. 두 식을 보면서 얘기해보자. 빼고 싶어? 더 하고 싶어? 그렇지. 자, 더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더 할 때는 보통 알파 제곱이 안 사라질 거 아니야. 뭐 최우책에서 마이너스 1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더 했을 때는 보통 뒤에 있는 문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A, B 두 개지만 보통 K 하나만 있거든. 그 K들이 사라져 줄 때. 그때 보통 더 합니다. 근데 지금은 A, B를 없앨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빼서 뭐라도 2차항이라도 사라지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보이잖아. 인수분해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알파가 1일 수도 있음, 공통분이 1일 수도 있음. A는 B 먼저 쓰자. A는 B일 수도 있고 알파가 1일 수도 있음. 자, 그런데 A와 B가 같아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A가 크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보통 하나의 공통분을 가져야 되는데 A, B가 똑같다는 말은 두 방정식이 아예 똑같이 생겼지. 그럼 두 근이 다 일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제는 알파는 1이겠네. 그럼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됨?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밑에 것도 똑같은 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와 B의 합이 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공통분이 1이어야 됩니다. 알았나요? 끝. 그러면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비가 3대 2다라고 하면은 뭐야? 다른 근을 어느 하나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다른 근은 3K 써도 되지. 3K. 다른 근은 2K. 그래서 저쪽에서 근각에서 관계, 이쪽에서 근각에서 관계. 둘 다 쓰면은 식 많아도, 식이래. 미지수가 많아도 식도 그만큼 많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알았죠? 끝! 풀어주셈. 마무리 해주셈. 정리 다 됐어요? 필기시간 필요하면 잠깐 얘기하세요. 조금 템포 빠르게 갈 거라서. 자, 일단 다른 것도 다 좋아.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얘네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지? 뭐예요? F 알파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0, F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베타는 0. 분수식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랬던 건 아니고 이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면 양변에 알파배, 베타배 해가지고 뭔가 식을 정리를 할 거야. 왜? 그래야 다 항방정식이 되거든. X분의 몇 이거는 다 항방정식이 아니라서 인수정리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상관없지. 2분의 X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변의 생김새를 보고 하니까 fx 마이너스 2분의 x꼴이야. 근데 그 식에다가 알파 넣었더니 0되고 베타 넣었더니 0되네. 그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요. 그럼 너희들이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뭐 극락예수 관계도 좋아. 근데 보통은 극락예수 관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알파 베타를 갖는다며. 얘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네. 그럼 똑같은 식이란 얘기지. 그래서 뭐 합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맞춰야 돼? 최고차익에서 맞춰야 되죠. 지금은 3. 근데 문제에서는 fx는 1이라고 했으니까 통째로 얼마? 그렇지. 그러면은 fx 완성. 알았음? 끝. 자, 요 문제. 두 근의 차가 등장하는 문제. 요거 보통 대부분 학생들한테 풀어봐 하면은 두 근을 미수로 잡아.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잡으라고 하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라고 잡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게 아마 해설지에 나오는 모범 답안일 거다. 그럼 이후 과정은 어차피 똑같아서 그냥 나는 생략할게. 근데 나는 보통 뭐라고 잡냐면 나는 두근을 뭐라고 해야 돼? 1, 2번이 아니라 솔루션 1, 2지. 나는 보통 두근을 알파벳으로 많이 잡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는 근각의 교환이거든. 그때 이걸 준 거야. 그래서 고생원식 변형 쓰라고. 알았죠? 얘는 그러면은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나? 쓸까? 4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임? 제곱 에서 4배 해서 빼주셈. 됐죠?
끝. 그래서 2항하고 4 나누자. 예? 인수는 안 되네요. 아, 곱이네. 답은 마이너스 4. 2번. 알았지? 끝. 그래서 나는 이제 하차로 많이 풉니다, 이걸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잡아서 근각의 정의를 쓰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다음, 715번. 됐나? 간다. fx는 0에 두근의 곱은 2분의 3이래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x 마이너스 3는 0에 대하여 두근의 합과 곱을 줬습니다. 뭐라고 해야 쉬울까? 그냥 냅다 근각 계산하겠을까? 첫 번째, fx는 0이라는 방정식. 두근의 곱만 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분의 3a 는 0이라고 잡아도 되겠니? 됐지? 그러면은 미수 두 개로 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해보자. fx에다가 x를 더하고 3을 뺐어. 그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 뭐예요?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분의 3a 마이너스 4. 여기서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2.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 두근의 곱 마 3. 그게 뭐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a분의 3. 그럼 여기서 a 나오고 대입하면은 b 나오고. 끝. 됐죠? 그냥 근각의 정의에 두 번 써주셈. 이란 얘기였지. 다음 737번 가보자. 그래. 좋은 질문이 나왔다. 저기 너네들한테 주기 함수도 설명해야 되나? 자, 가보자. 요거는 너네 반은 조금 빨리 설명하는 느낌인데 하나 설명하고 가자.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원래는 보통 이거 언제 설명하더라? 고차 방정식에서 더 많이 설명할 것 같다. 자, 어쨌든 갑니다. 다들 그래도 선행 어느 정도 하면서 아마 대부분 배워질 거다. 여기 지금 수투, 미적분 원 또는 예정 교육과정은 수투까지 선행이 되어 있다. 손. 3명? 그거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 손. 즉 미적분 2개지 뭐. 확통이나. 는 없고 대수까지 되어 있다. 손. 오케이. 대수까지 배운 사람들은 다 했을 거다. 공수 2는 안 했어도. 자, 어제는 가자. 첫 번째 먼저 설명하는 거 우함수. 자, 근데 우함수라는 명칭은 모르셔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EBS 선생님들은 짝함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오케이? 우함수, 짝함수 같은 말이야. 우함수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우와. Y축 누구야 방금 무슨 거? 산주구나. 자, Y축 대칭이라는 특징 꼭 기억하시고요. 그 녀석을 식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F에다가 X가 들어갔을 때와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Y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X, 오른쪽으로 X. 그때 Y좌표가 항상 동일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방대해. 이게 우함수. 즉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고요. 대수 배운 사람들은 코사인의 특징이죠. 그 다음 기함수. 기함수는 뭐다? 원점 대칭. 그렇지. 또는 홀 함수라고도 합니다. 홀 함수, 짝함수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만족한 fx가 우함수,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짝수항으로만 이루어졌다. 상수항 포함해서. 그래서 짝함수. 얘는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홀함수라고도 하십니다. 알았죠? 어쨌든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다? x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값이 어떻다? 부호가 반대다. 알았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칭꼴.
대표적으로 이 참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뭐 x는 3의 대칭, x는 2의 대칭. 자, 대칭 함수는 식을 먼저 쓸게요. 뭐예요? f a-x와 f a 플러스 x. a를 기준으로 x만큼 왼쪽일 때와 a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일 때 함수값이 둘이 동일하다. 그게 뭐야? x는 a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밑에 한 줄 띄워놔라. 그 다음에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말 그대로 주기, 뭔가 반복된다는 얘기거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될 때 2차 함수에서도 좀 나옵니다. 뭐다? 식을 먼저 쓰자. fx 플러스 a. 그러니까 x일 때가 있고 a만큼 간격을 두고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 근데 그게 어떻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 간격 a를 유지하면 값은 똑같이 그려진다. 이 얘기야. 알았음? 즉 얼마마다 반복된다? a마다 반복된다. 그때 주기를 a라고도 읽어주는데, 자, 요거는 지금 좀 써놓을 사람들은 쓰세요. 대수에서는 주기를 직접 물어. 대수처럼 주기를 직접 물어볼 때는 a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뭔가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돼. 기억나는 사람들은 n분의 a. 오케이? 왜? 주기는 반복되는 단위의 제일 짧은 단위만 주기라고 부르거든.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복성을 나타낸 거니까 편의상 그냥 주기가 a예요 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반복되는 그냥 단위가 a고 최소 단위는 더 짧을 수 있어. 그거는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 자, 예시처럼 합니다. 서윤씨, 한번 맞춰봐요. 요거 대칭함수야, 주기함수야? 만약에 주기함수라면 주기가 얼마인지, 대칭함수라면 뭐의 대칭인지 맞춰볼래? 는이다 이거. 주는 뭐? 어디 가요? 이거? X요. 아니, 이 명태를 못 알아본다고요? 심각하네요, 눈이. 이 사람들이. 자, F에 1-X를 넣었을 때랑 3 플러스 X를 넣었을 때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칭함수야. 얼마의 대칭일까? 그렇지. 대충 감이 오죠? 자, 그런데 대충 찍지 말고. 자,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를 잘 봐. 기준을 잡아.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X 앞에 부호가 같냐 다르냐? 같을 때, 아니, 다를 때는 더 해보세요. 2a가 나오죠. 그놈의 절반인 값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지금 이 두 놈도 한 번 더 해봐. 뭐 나와? 4가 나오거든. 그래서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을 생각을 해보라고. 기본식. 얘는 뺄 거 아니야. 그게 반복되는 단위를 나타내거든. 그러면 밑에 거 얘기지. 되게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1 더하기 x, 3 더하기 x. 알았죠? 얘는 뭐야? 2마다 반복. 주기함수를 나타내고 있어. 오케이? 그거를 살짝 응용을 해볼까?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맞춰봐. 천천히 가보자. 채아 씨, 이번 예시부터 갈게요. 뭐 해볼까? F 1-x, 아니 너무 똑같잖아. 2-x, F 4 플러스 x. 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려버려야지. 어? 잘 안 들려. 대칭. 누구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딱 가렸지. 들은 것 같은데? 헛소리를 들었거든요. 뭐에 대한 대칭? 더 했을 때 나오는 값의 절반.
더하면은 6. 그래서 x는 3. 알았죠? 자, x는 3대칭입니다. 찬주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뭐야? 아, 아! 3마다 반복. 개소리예요. 아,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대칭 틀렸어요. 반복. 틀렸어요. 자, 뭘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 아니,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3에 대한 대칭이 아닌 게 아니야. 3에 대한 대칭은 맞는데 부호가 반대이게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써 x축에도 함께 대칭이 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다? 그렇지. 3,0의 대칭인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f4 더하기 x랑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x 앞에 4를 붙여봤어. 그럼 뭘까? 4 빼기 1이라 쓴 거야. 안 놀래라. 정말 안 줄. 4요, 4. 4! 콤마 같은 소리야. 4의 대칭. 아니야. 막 찍지 마. 결국 똑같은 y좌표들 더해주면 4야. 그렇지. 콤마 2 누구냐? 3,2에 대한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았냐? 아이 아파. 결국 뭐 이렇게 f 안에 이상이 들어갔지만 결국 y좌표가 y좌표야. y좌표들을 넘어와봐. 더해주면 4다.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y좌표가. 4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2의 대칭이라는 얘기거든. y좌표는 2의 대칭, x좌표는 3의 대칭. 그래서 3,2 대칭이 되는 거야. 알았음? 돈 많이 될 거다.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한계겠지. 지금은 이차함수가 나니까. 근데 나중에 조만간 이제 대수 배우고 나면은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수학 하도 나올 수 있겠지. 수학 하래. 공수 2. 유리함수도 대칭꼴이잖아. 거기서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높은 모의고사 문제들은 낼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fx는 어떻다? x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차함수니까 축을 알려준 거죠. 대칭축. 얘는 g는 x는 2에 대한 대칭. 대칭축을 역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fx의 식을 굳이 쓰고 싶어. 이창 줬지. 그럼 뭐다? 아이씨, 줬다니까.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상수항 몰라. g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상수항 몰라. 그거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fx가 는영을 붙였더니 중근을 가졌대. 얘는 무조건 1이겠네.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는영을 붙였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대. 4분의 D를 써주면 4-B가 양수. B는 4보다 작대. 그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 이제 여기 미수는 나왔고 얘는 미수 나왔는데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해를 구해주면은 뭐 근의 공식일 수도 있고 혹시나 인수분해일 수도 있고 인수는 아니겠지. 그때 근의 범위를 구하시오는 뭐 할 수 있겠죠. 끝. 정리. 그 다음 뭐야? 740번. 자, 이거 정리할 게 좀 많죠? 얼른 정리해줘요. 740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바로 연립해버리자. 한쪽으로 이항식해서 는영꼴로 표현한 것까지는 암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자, 간다.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a뿔 1. 마이너스 2는 0. 그거를 알파로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요. 쓰지 말아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0.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a, b의 최소값이니까 아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넘어간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A 절대값. 내가 최소값을 찾고 싶은 그 녀석. 제곱을 해주면은 2C. 2제곱에다가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써주면 뭐예요? 4A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12.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 A에 대한 범위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냥 뭐 해주면 되겠네. 뭐 판별식까지는 사실 써주면 좋겠다, 그치? A 뿔 1의 제곱에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양수잖아. 제곱에다가 양수도 했으니까. 그럼 볼 필요도 없이 A는 전체 범위.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 축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겠죠? 최소값이 나옵니다. 뭐 나오냐? 4분의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12. 11? 나옵니다. 그게 요 녀석의 최소값이었으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11 해서 답을 이거 빵 쓰면 졸라 아깝죠.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뭐 굳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A, B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한 거는 잘못됐지. 내가 쓰지 말라고 괜히 했다. 여기까지 맞는데. 그거 하나 틀렸고 잘못됐어. 아니, 다 나머지는 다 잘 풀었어. 그럼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림. 기울기가 이짜리 직선이랑 만나서 생긴 여기가 AB일 때 우리가 찾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이 최소값 이건 뭐다? 이게 나온 거지. 이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럼 기울기 2 살려. 뭐예요? 얘가 2루트 11, 얘는 루트 55. 오케이? 답은 루트 55. 그거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지. 됐지요? 끝. 정리. 미안해요. 괜히 쓰지 말라고 했네. 8A야? 아이 땡큐. 그럼 계산은 다시 하면 되겠네. 계산만 다시 할게요. 그러네. A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온다 그죠? 8. 루트 8.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얘가 루트 8. 뭐야? 루트 40. 그러니까 2루트 10이 답이겠죠? 끝. 여기까지. 계산 맞냐? 맞는 것 같아. 헤라이 그리면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1, x-3. 뭐요? x-1 곱하 x-3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저 함수 어떻게 생겼어? 1과 3에서 만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보겠다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이것만 보겠다. 얘는 마이너스 2와 1을 만납니다. 마이너스 2가 좀 간격이 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조금 넓은 거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1보다 작은 범위만 보겠다. 그래서 3차 비슷하게 생긴 이거죠. 근데 fx는 k가 뭐?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가 대점에서 만나죠. k는 이런 데 있으면 되겠네. 요값과 요값. 이 함수의 최소값보다 크고 이 함수의 최대값보다 작고. 아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퇴근이니까 부등호는 빠져야 된다. 등호는 빠져야 된다. 그죠? 비그쳤네. 끝. 정리해 주시고 743 갑시다. 이 문제가 여기서 질문이 나오다니. 우리가 의외인데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자, 가보자. 뭐예요? 무슨 형? 누가 봐도 치환형.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똑같은 식.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라는 식이 반복되니까 저 녀석을 뭐 해보자? 치환을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둘게요. 누구를?
누구린다. 누구로? t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t로 둘게요. 그럼 저 f라는 함수 t로 바뀌었으니까 fx라고 안 쓸게. ft라고도 안 쓸게 그냥.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뭐야? 아이씨. 식 변형해야겠다. 상수항이 얼마가 더 필요한 거니? 8?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다. 그렇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8이 됐음.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잖아. 자, 문제는 근데 뭐다? 2차 식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t의 범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떻게 범위가 나오냐. 그럼 t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자, t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t의 범위를 찾겠다는 말은 같은 말. t의 최대 최소를 찾겠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야. 항상 범위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줘야 돼. 그때 x의 범위가 쓰이는 거. 그러면 뭐야? x에 대한 2차식 쓱, 쓱, 4, 1, 1과 4 사이에서 t의 값은 이 함수의 y좌표죠? y값이죠?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겠네. 3넣어주면 얼마? 3. 2넣어주면 얼마? 마 1. 그 사이에 있네. 얘의 범위 뭐다?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그럼 다시 한번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인 2차식 t에 대한 축을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3까지. 그럼 이 녀석만 싹 봤을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온 걸 눈으로 확인했네. 집어넣어주면은 9. 3일 때 최소값 나온 거 눈으로 확인했죠. 집어넣어주면은 7? 왜 이렇게 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더해주면 답은 2야. 됐나요? 다 맞나 모르. 답지가 다 맞냐? 맞냐? 아 맞대요. 내가 오늘 계산에 왜 이렇게 확신이 안 되지? 다음 7, 4, 5 가보자. 둘레의 길이가 340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을 만들고 공원의 넓이가 A면 1인당 공원의 입장료를 10분의 A1으로 정했어요. 공원의 입장료가 1인당 1,000원이면 하루 방문객 수는 100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공원의 입장료를 2번 올릴 때마다 하루 방문객 수는 1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공원의 하루 입장료 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여야 한다. 하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둘레를 가지고 가로 세로를 잡아서 입장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자. 그럼 뭐야? 쉽잖아. 원래 1,000원이었어. 그때 100명이 예상이 됐음. 근데 공원 입장료 얼마 올렸어? 2원만큼 X번 올려봤어. 그러면은 X 2원 올릴 때마다 1명 감소하는데 X명 감소했겠지. 됐죠? 이 녀석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그 최대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를 찾아주는 거지. 얼마겠어요? 전개 간단하게만 해주면 200, 1000 마이너스 800? 이거냐? 왜 음수가 나오냐? 그럼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00. 오케이, 최소가 나오겠지. 최대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음. 그러면 그때의 1인당 보원 입장료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00. 600? 600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A가 6,000이 되도록 하면 되는구나. 가로 세로가 얼마여야 될까? 340을 어떻게 적당하게 잘 쪼개주면은 넓이가 6,000이 될까? 만 찾아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일단 둘레가 340이니까 일단 A와 B라고 해주면 A, B 써도 되냐? 아, 가로가 바뀌었네. XO라고 하자. 아이씨, XO 쓰면 안 되는데 PQ라고 잠깐만 잡자. 자, PQ의 합은 얼마예요? 170이죠? 곱이 얼마예요? 6천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거부터 먼저 찾아봐. 알았음? 그때의 P 값이 A, Q 값이 B라고 하면 되겠지. 알았음? 알았음? 또는 내가 PQ라고 했지만 그거는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였고 그냥 그때의 AB라고 해도 돼. 어쨌든 AB의 합은 뭐다? 170이 됐고 AB의 곱은 뭐다? 6천이 된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는 AB의 차를 물어보니까 뭐 해도 돼?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AB를 연립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예, 끝. 다음 760번. 아, 우리 다 못한다 오늘. 내일 마무리해야지 뭐. 요거 오늘 일단 요 문제까지 해볼까 그럼? 760번. 가자.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차 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그럼 뭐 해야 돼? 또 두 함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하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x축 y는 0을 연립을 했어. 그때 두 개를 가지세요가 끝이니까 판별식 쓰라는 얘기다.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4b는 음수, 뭔 소리야? 양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의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하면서 뭐 나오겠지. 계산은 좀 더 하고. 그리고 다는 판별식, 그냥 판별식입니다. 어쩌라고요? 근데 그 ABC가 정삼각형이 된다. 뭐야? 이거잖아. AB. 근데 여기가 C. 아, 높이 공식 쓰면 되네. 극락의 상황이 있을까? 뭐 할까?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심플할까? 극락예술 관계? 를 써야 되나? 이게 결국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Y좌표. 근데 그걸 쓰려면 한 변이 필요한데 한 변을 나타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알파벳 아니야. 이 식에서 뭔가 그 x 값을 찾아오는 게 더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극락예술에 써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뭐가 안 떠오른다. 극락예술 말고. 가보자. 극락예술계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뭐예요? B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예요? 그거를 한 변이라고 했을 때 맞지? 이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지? 표현할까? 루트 a제곱의 마이너스 4입니다. 루트 d죠 뭐.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한 변의 높이, 정삼각형 높이 한 배 길이가 이걸 때. 찬주야. 네. 아니야, 오늘 찬주 너무 많이 불렀어. 준우야. 그 뒤에 현겸이지. 자, 한 변의 길이가 k일 때 정삼각형 높이 공식 뭐예요? 아, 오케이. 2분의 루트 3. 오케이, 그렇지. 넓이 공식 뭐예요? 치즈나? 왜 자꾸 웃는데? 너 물어볼 거야, 애가 모르면. 한시. 딱! 그래, 찬주! 4분의 4분의 음이 아니라 루트 3. K제곱. 그렇군요. 요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뭐다? 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 y좌표 뭐 나와요? 일단 어디 갔어? 일단 함수에다 그냥 넣어주면 y좌표 뭐 나와? 4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에 플러스 b가 나오는 게 y좌표. 근데 그거를 뭐 해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높이 공식이랑 똑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죠? 높이 구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식이 몇 개?
충분히 많이 나왔죠? 이거는 이거 쓰는데 썼으니까. 요거 나왔죠, 요거? 아, 뭐야. 근데 너무 지저분해. 말고 또 안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두 개잖아. 근데 식이 달랑 하나 나왔잖아. 판별식 말고는. 뭐 안 썼지? 이거 쓰면 나오나? 4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b가 2분의 루트 3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예요. 4b예요. b의 값을 구하라고? 아, 이게 다 d구나. 아, 이거 고쳐주면 이게 4분의 1 d다 그랬지. 얘는 2분의 루트 3 d네. 뭔 개소리야. 루트 d네. 됐죠? 그럼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d 풀 수 있겠네. 알았지? d가 빵은 아닐 거니까 나올 거 아니야. 알았죠? 끝.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남아있는 5문제는 내일 마무리하고 내일 어떻게 진도를 나가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조금만 고민해보자.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일 그냥 고차 행렬을 딱 하는 게 딱 알맞을 것 같아. 고차 나가는 사람들도 듣고 행렬 나가는 사람들도 듣고 지금 보니까 고차가 나가냐 행렬이 나가냐인 것 같아. 우리 반들이 대부분. 알았죠? 잘 가요. 내일 봐요.